안녕하십니까. HR디스트 김희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직무교육, 사내강사 양성교육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제가 앞서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최근에 또 보니까 이 직무교육 강화되고 있고, 사내강사 양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내강사 양성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 생각을 한 번 더 강조하려고 여러분에게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블로그에 제가 올려놨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직무교육을 사내교육으로 개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무교육, 사내강사, 양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 직무교육, 사내강사, 양성교육은 다른 과목의 강사 양성과 좀 달라야 돼요. 왜냐면 직무 전문성 향상에 대한 것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 아주 절실한 이슈예요. 절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특정한 기술, 또 특정한 어떤 서비스, 제품 만드는 기술, 서비스 등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배워야 되는데 밖에서 배우기가 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내부에 보면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우리 회사에 재직하면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많아요. 또 한편으로는 외부에서 이 분야의 전문가라 해가지고 경력으로 뽑으신 분들이 많아요. 회사 입장에 보면은 부서마다 직무 전문가의 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과 어떤 노하우, 관점, 이런 경험들을 지금 같이 공유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참 쉽지 않아요. 공유시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밖에서도 배울 수 없고 내부 공유가 잘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 전문성은 향상시켜야겠고 그래서 방법이라면 각 부서마다 직무 전문가를 사내 강사로 양성을 해서 이들을 통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기술, 행동, 그 다음에 경험들 이런 걸 공유시키자. 그래서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자. 이런 관심이 커지고 있고요. 이미 수년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대부분의 큰 기업들은 이런 시도하고 있어요. 또 교육 자료가 또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에 대한 필요성은 그래도 공감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직무교육의 사내 강사 양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연하는 강사 또는 CS 교육 강사, 직장예절 강사 또는 리더십 강사 또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강사 이와 같은 과목에 대한 사내 강사 양성과 동일하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게 저희 관점입니다. 지금 달라야 된다. 그래서 사내 강사 양성 교육하면은 무게중심이 이런 쪽에 쏠린 경우가 지금 많아요. 예컨대 강사로서 말빨, 글빨, 흔히 얘기해서 그 다음에 또 기약이면 다홍침을 하고 표정도 밝아야 돼, 목소리 톤도 좋아야 돼, 음색도 좋아야 돼, 표정 관리도 잘해야 돼, 제스처도 잘해야 돼, 습관적으로도 뭔가 거북스러운 거 하면 안 돼. 복장도 남달라야 돼. 이런 부분이 강조되고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직무교육 사내 강사라면은 과연 이런 부분까지도 다 잘 갖추고 있을까? 만약에 아니라면 그것이 부담으로 느껴서 강사로서 내가 거부를 한다면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큰 손실입니다. 손해예요. 왜냐하면 직무교육 사내 강사라는 부분은 쉽지 않아요. 일단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여러분들 부서에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이 사내 강사를 통해서 교육 자료가 만들어져 있고 강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 통해 가지고 교육이 진행된 경험이 있습니까? 흔한 얘기로 인사도 HR 담당자 근무한 곳에도 그런 노력이 없어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일단 내용 선정도 어렵고 자료화시키는 것도 어렵고 그걸 또 효과적으로 설득해야 되네. 그 내용을 암기시켜야 되네. 못한 걸 하게 만드네.
이게 쉬운 겁니까? 어렵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빨도 좋게, 표정도 좋게, 음색 좋게, 톤도 좋게, 목소리 뭡니까? 고조도 잘하고, 표정 관리 잘하고, 제스처도 잘하고, 그걸 요구받으니 누가 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의 포인트는 강연하는 강사는 아니다. 강의하는 강사다. 교육적 활동하는 그 어려운 것을 알려줌으로써 인식의 변화, 모르는 걸 알게 하거나 행동의 변화를 만드는 그와 같은 강의하는 강사가 돼야 된다. 지금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지금 아주 뜨겁습니다. 각 정당의 이제 대표들도 이제 연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그 비례정당이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있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있고, 그래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그러니까 대표급이죠. 어쨌거나 이분들이 연설하고 다녀요. 자, 이분들이 연설하는 모습을 여러분 유튜브나 뭐 TV 방송을 통해서 뭐 짧게든 뭐 이렇게 보신 분이 있을 거고, 혹시 못 봤다면은 한번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세요. 이 세 분의 연설 비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속한 부서의 직무교육 사내 강사로 뽑는다면 누구를 뽑고 싶겠습니까? 이 세 사람 중에. 뭐 세 사람 모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연설하는 모습을 보고 한번 그런 관점에서 선발 한번 해보세요. 호흡이 갈릴 거예요. 그죠? 그 뭔가 그 연설하는 모습 보고서 이 사람이 적격해라고 선정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적격하지 않네라고 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맞냐? 이게 맞냐? 저는 직무교육 사내 강사를 선정을 할 때는, 또는 직무교육 사내 강사의 모습은 정치인이 연설하는 모습과는 다르다.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조국 교수는 서울대에서 법학을 강의하셨던 교수예요. 강의하는 강사 아니라 강의하는 교수였단 말이에요. 따라서 법학이라는 주제에 있어서는 강사로서의 경험도 있어요. 하지만 정치인이 어떤 정치인을 양성하는 학교, 정당이나 또는 국회, 법률 이런 주제로 강의하는 모습이라면, 그 모습만 놓고서 본다면 우리가 직무교육 사내 강사로서의 호불호를 조금 더 엄선하는 데 도움됩니다. 하지만 연설하는 모습을 놓고 봐서 직무교육 사내 강사의 호불호를 따지는 것, 선발에 기능 없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연설하는 모습은 강연하는, 이야기를 하는 스피커에 해당이 돼요. 이런 관점에서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들과 많이 중첩은 됩니다만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거, 앞서 얘기한 것에 조금 더 보완적인 설명 있는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직무 전문성 높이기 위한 방안, 좋은 교육이 있으면 보내는 거죠. 근데 한계가 있어요. 오히려 회사 내부에 부서마다 베테랑이 있네? 그 직무 전문가가 있네? 난다긴다. 정말 유명한 또는 실력이 출중한 그런 전문가가 있네? 그럼 그들을 배우자. 그들 수준만큼 따라가게 만들자. 이게 회사 입장이에요. 근데 그 주제가 뭡니까? 직무와 관련된 역량. 직무 역량 중에서도 직무 전문 역량이에요. 그래서 직무 전문 역량에 대한 사내 강사는 다른 과목과는 좀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흔히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강사 양성을 할 때 강사 양성 교육에 들어가 있는 뭐 큰 주제 중에 하나인 강사의 어투, 음색, 음고저, 그 다음에 표정 관리, 제스처 등등등등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는 것은 뭐 부당하진 않은데, 그것 때문에 강의하는 그 사내 강사, 직무교육 사내 강사로서 하고 싶은 의욕이 떨어지게 만드는 건 지양하자. 이 부분은 솔직히 얘기하면 강의하면 할수록 조금씩은 변해요. 뭐 예를 들어 안경 올리는 습관이 있어. 그럼 하다 보면 자기들 느껴요. 조금 이상하다는 걸. 그럼 멈추게 돼요. 근데 습관 고치는 것이 교육의 내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이 다 안 줍니다. 직무 전문성이 뛰어난 사람을 보면은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귀감해요. 퍼포먼스도 높고 남들보다 뛰어나. 그래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직무교육 사내 강사는 특정한 지식과 기술에 관련되는 요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로서 어떤 전달력,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음색, 톤, 크기, 제스처, 표정, 이 부분이 본질적으로 중요는 하지만 결정적인 요인으로서 작용하는 것은 좀 자제하자. 목소리 낮으면 마이크 쓰면 되죠. 그럼 이제 남은 게 목소리 크기, 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일을 할 때 고유의 대화법이 있어요. 아니, 대화마저, 커뮤니케이션마저 못했다면은 구성과 나올 리가 없죠. 이미 그 부서에 존재 안 하죠. 일은 잘한단 말이에요. 혼자 일도 잘하고 같이 일도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무리는 없어요. 다만 강사로서 기대하는 그 음색, 톤, 어떤 그 목소리의 톤과 음색, 그 다음에 고저들, 이런 부분이 지금 다른 과목의 강사보다는 낮을 수는 있겠죠. 숙련성, 잘한다, 못한다 할 때 좀 낮을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귀에 거슬릴 만큼은 아닐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죠? 그래서 전달하는 방식만 조금 바꾸면 큰 무리는 없어요. 막말로 여러분들 보십시오. 법학이나 아니면 의학교수 할 때 교수님들이 강의할 때 음색, 톤, 목소리, 고저, 제스처 이 부분이 CS 교육 또는 직장인들 교육과 같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다를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지식 또는 기술과 행동들을 강의한다고 가정하십시오. 그럴 때 음색, 톤, 크기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까?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덤은 되지만 강사로서 부적격이라는 표현하기에는 그렇게 제약은 안 돼요. 그 사람의 이야기만 시범을 보여주고 행동을 요령을 알려주고 이 부분이 잘 전달만 된다면 무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의 포인트는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회사에 직무 전문 역량 관련된 사내 강사 활용 경험치가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그들 과목들에 대한 강의 계획서, 교육 자료, 교보제, 그리고 강의 시나리오 이런 게 축적이 안 돼 있어요. 왜? 실제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 교육에 그런 것들이 요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어려워서 못했거나 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요령을 배우면 충분히 이 부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 교육의 어찌 보면은 큰 축 중에 하나는 그 직무 전문성 교육에 해당하는 교과목에 대한 강의 계획서, 교육 자료, 교보제, 강의 시나리오가 확보된다는 겁니다. 이게 있으면 동일한 강사가 강의를 할 때 또는 다른 강사가 강의를 할 때 큰 힘이 돼요. 왜 직무 전문성 교육에 사내 강사들이 나서길 어려워하느냐?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나의 노하우를 뺏긴다는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직무교육 사내 강사로 나서는 것을 주저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겁니다. 근데 회사 입장에서 이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알 수 있는 큰 기업들, 특히 반도체 쪽, 전기전자, 그 다음에 IT 계열, 이런 데 보면은 외부에서 배울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부에 정말 직무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 행동들, 경험들을 배우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이들 회사에서는 이미 이와 같은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을 통해 가지고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 자료도 축적되고 있고요.
그러면 업종이 다르다고 규모가 작다고 안 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필요성 더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을 하면 장점이 뭐냐? 외부 강사를 불렀을 때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못해. 인원이 적다고. 돈 때문에. 그럼 직무교육 사내 강사를 양성한다는 얘기는 금전적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또 한편으로는 그 직무교육에 참여하는 사내 강사 자체 또한 이 강사로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 회사 입장에서는 한결더 직무 전문성에 대한 자산 관점에서는 조금 더 풍부해지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안 한다? 문제는 이럴 겁니다. 직무교육의 사내 강사를 우리 직무교육을 한다면 개설할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신규 입사자 비기너 대상으로, 그 다음에 3년 정도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사람 대상으로 하는 것. 전혀 좀 다릅니다, 대상자가. 신규 입사자에 대한 교육과 3년 정도 경험이 쌓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한다. 다른 거죠. 그럼 그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한다? 저는 추천드리는 게 이틀 분량 정도의 직무교육을 개설하자. 초급과정, 그 다음에 3년 축적 경험이 있는 사람 대상으로 고급과정. 물론 이게 16시간이 적합하니 아니냐는 나중 문제. 일단 이틀 분량 정도로만 한번 해보자. 근거는 이겁니다. 제가 공개교육으로 HLE 직무교육을 공개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틀 분량으로. 그래 그 정도 교육을 받고 나면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된다. 효과성에 대해서는 좀 검증받았어요.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73회를 해왔습니다. 2024년 3월 지금 현재 73회를 했어요. 이틀짜리를.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서마다 초짜 대상으로 신입이나 이 직무 경험 없는 사람 대상으로 이틀 분량, 3년 정도 축적된 경험이 있는 사람 대상으로 이틀 분량. 그럼 과목이 한 6개에서 8개 정도 될 겁니다. 그럼 과목마다 강사를 양성해 주자. 그 강사를 통해서 해당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강사를 통해서 강의 계획서, 교육 자료, 그 다음에 강의 시나리오, 그리고 강사 양성 교육을 통해서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배울 거 아닙니까? 설명식이든 토의식이든 시범이든 실습이든 그 방법을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외부 강사 못지않게 사내 강사를 통해서 직무 전문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나름대로 효과가 조금씩 축적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해보시라. 물론 이제 저도 이런 부분에 강사 양성 교육을 이미 하고 있어요. 2014년도인가? 그때부터 여기에 초점을 둔 사내 강사 양성 교육을 특화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이틀, 길게는 3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관련된 자료가 제 블로그 내에도 링크되어 있으니까요. 물론 요 유튜브에도 제가 그 링크는 걸어 놓을게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 부분이 바로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다른 점이 있다. 다른 과목들과 직무 교육에 대한 건 다른 점이 있다. 그러니까 목적성 부분이 이제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직무 수행 관련해서 어떤 인식의 변화, 모르는 거 알려주는 학습 수준의 변화, 행동 수준의 변화, 일의 결과물에 대한 변화, 이걸 만들기 위한 교육이다. 강의하는 강사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강사한테 기대하는 바는 직무 교육의 대상자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리고 직무 수행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주는 겁니다. 아직 명확해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리고 교육 참가자의 만족도,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는 게 초점이 아니라 직무 수행에 관련된 두려움을 없어지거나 전문성을 높여주는 것. 인식의 변화, 지식 수준의 변화, 또는 행동 수준의 변화, 일의 결과물의 변화. 이런 거다 초점을 둬야 된다. 그러려면은 직무교육 사내 강사는 자신이 교과목에 대해서는 강의 기획서, 교육 자료, 그래 강의 시나리오를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키워주는 게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 교육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두려움 없애주는 직무 전문성 향상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 근데 그 포인트는 자신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 행동, 이 부분이 중점이다. 그래서 직무교육은요, 강사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가 희귀한 거죠. 드문 거죠. 그래서 다른 강사들보다는 이런 부분, 말하는 능력, 이 부분이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떨어졌다고 강사를 안 쓰는 거는 좀 뭐랄까, 지양할 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직무교육은 자신의 경험, 강사가 갖고 있는 알고 있는 것들을 형식적화시켜서 자료화시켜서 공유시키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의 노하우를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선택을 하는 사내 강사의 역할을 하겠다는데 다른 거로 스트레스를 준다? 마침 하기도 싫은데 잘 된 거죠, 핑계거리가.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직무교육 사내 강사 오시는 분들한테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용기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선택한 거다. 없던 자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걸 눈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자신의 경험,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대단한 용기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 강사료는 동일하다. 자, 여러분들이 직무교육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입견 있을 거예요. 그걸 또 해야 되는 강사를 양성하는 것에 대한 선입견도 있습니다. 뭐 저는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겠습니다만 향후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자. 강연하는 강사, 정치인이 청중앞에서 연설하는 그 모습이 직무교육 강의하는 강사의 모습은 아니다. 지금 거기서 이제 벗어나자 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 교육을 한다면 어디까지 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마다 직무교육, 초급과정, 고급과정 각각 이틀 분량, 16시간 분량의 6 내지 8개의 과목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시간을 두고서 사내 강사로 양성해서 교육자료 만들어서 강의가 이루어지도록 가자. 그럴 때까지 강사 양성을 지속적으로 하자. 그러면 회사 내에 이와 같은 과목이 강사가 직무가 바뀌었어 또는 퇴사를 했어. 그럼 또 새로운 직무 교육에 대한 강사가 선정되고 강사 양성이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가자, 지속적으로. 그리고 강사가 되겠다는 사람은 웰컴, 환영해서 키우자. 회사에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초급과정, 고급과정이 이제 완성되고 잘 돌아간다 싶으면 직무를 바꾸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필수 교육으로 양성화시키자, 활성화시키자. 그럼 회사 차원에 큰 도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구성원들은 내가 조금 더 나의 전문성 높이기 위해서 고민하는데 외부에 교육이 없었어. 근데 회사에 좋은 교육이 있네? 좋겠지요. 그럼 그만큼 회사에서는 회사의 직무 전문성의 역량이 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전보다는. 그래서 경영진은 이런 거를 원할 거다. 그런 관점에서의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 교육이 준비되고 실행돼야 된다. 결론적으로 그러면서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사내 강사 양성,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에 대한 거는 제가 공유를 할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좀 보시고요. 제 책 있는 거 아시죠? 뒤에 있습니다. 화면 뒤에 있죠? 요 종이책, 요거는 지금 절판됐어요. 근데 요거는 전자책입니다. 이거는 지금도 시판하고 있어요. 전자책이에요.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요 사내 강사 실무노 요 책이 사실은 직무 전문성 교육에 출강하는 실질적으로 제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 교육의 자료예요. 교육 자료입니다. 제가 크게 광고하고 많이 안 다녔는데 이틀짜리 사내 강사 양성 교육의 교재로 쓰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책도 보시고 또 제가 영상도 있어요. 유튜브 유료 동영상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 블로그에 가면은 여기 공지사항 가운데 보시면 화면 가운데 보면 공지사항이 있어요. 여기 누르시면은 제가 강의하는 과목, 책,
강의 과목, 그 다음에 공개교육도 있고요. 공개교육. 그 안에 보면은 강사 양성교육도 있고요. 이 안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강사 양성교육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도 있습니다. 동영상. 중간쯤 왼쪽에 보면은 강의 기획 실무라고 동영상 강좌도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 보시면은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 관점에서 강사 양성은, 그리고 강사로서는 어떤 능력 역할이 필요한지, 양성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차관점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해서 오늘 주제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에 대한 필요성 말씀을 드렸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제 블로그에 또 이런 글들, 또 전자책도 있고 또 동영상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시청 또는 뭐 교육 신청도 해보시길 당부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꼭 좀 눌러주십시오. 지금 인원수가 781명인데 1000명 되기 쉽지 않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봄도 왔으니 저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널리 알려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